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험 덕후 보타쿠입니다. 오늘은 보험 리모델링을 앞두고 계신 분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보험 리모델링 뿐만 아니라 보험을 가입하고 또 해지하고 조정하는 분들께 매우 좋은 기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험 리모델링 관련해서 방송 또는 매체, SNS 이런 데서 가장 많이 보고 듣는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아마도 이런 내용이 아닐까 합니다. 보험료는 낮추고 보장은 넓히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확대하고. 자, 보험료를 낮추고 줄인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인지 쉽게 와 닿는데, 이 보장을 넓히고 확대한다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이 말은 보장 내용이 좋아진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장을 좋게 한다? 어떻게 하면 이 보장이 좋아질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험을 가입할 때 세 가지 조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는 이 세 가지 조건을 가장 우선적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먼저 보험의 크기입니다. 즉 보장의 크기죠. 이는 보험금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보장의 범위, 다음으로 보장 기간입니다. 즉 이 보장의 크기와 보장의 범위 그리고 보장 기간의 길이, 이 세 가지가 바로 보험을 가입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될 조건이고요. 이 세 가지 조건을 크고 넓고 길게 한다라는 것이 바로 보장을 좋게 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보장의 크기가 클수록 좋고 보장의 범위가 넓을수록 좋고 보장 기간이 길수록 좋은데요. 이렇게 보장의 3조건이 좋아질 때 보험료는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보험금인데요. 보장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보험금을 의미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암보험금이 커질수록 암보험료는 비싸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정확히 비례하면서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사에 있는 종신보험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장 크기가 커질수록, 보험금이 커질수록 보험료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보장의 범위인데, 뇌질환을 보상하는 담보는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으로 이 순서대로 보장 범위가 넓어지거든요. 근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장 범위가 넓어질수록 보험료가 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입원 일당입니다. 상해로 입원할 경우,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다른데요. 중요한 건 중환자실에 입원할 경우와 일반 병실에 입원할 경우의 보험료 차이를 보시는 것처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해일 경우는요, 약 10배, 질병일 경우는요, 무려 258배나 큰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장의 범위가 넓을수록 그만큼 보험료는 상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조건인 보장의 기간입니다. 즉 보장 기간이 길수록 보험료가 오르는 것을 표에서 보시듯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암 보장에 대한 보장 기간이 길수록 보험료가 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생명보험에서 판매하고 있는 정기보험인데, 정기보험 또한 보장 기간이 길수록 보험료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요. 보험료는 낮추고 보장을 좋게 한다라고 했는데, 실제 보장 조건을 좋게 했더니 보험료는 어떻습니까? 다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장을 좋게 하면서 보험료를 낮추는 것은요, 사실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무슨 소린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 뭔 개소리야? 한 가지 우리가 빼먹은 것이 있습니다. 자, 보험 리모델링에서 보험을 새로 가입하는 것은요, 결국 과거에 가입한 보험을 해지하고 지금의 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이니까 결국 과거의 보험과 지금의 보험의 보험료를 비교해야 되겠죠. 앞서 제가
보여드린 비교 분석 자료는요, 현재의 것으로만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과거의 보험과 지금의 보험, 과연 보험료가 얼마나 변동이 됐을까, 얼마나 떨어졌을까, 올라갔을까, 이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 10년 격차를 두고 제가 자료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상해 관련 담보인데요. 상해 관련 담보에서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보험료가 떨어진 보험이 굉장히 담보들이 많습니다. 물론 오른 담보도 있지만 많은 담보들의 보험료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질병 관련 담보는요, 사망 관련 담보를 제외하고는 1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굉장히 많은 보험료 상승이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께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뭐냐면 10년 전과 10년 후를 비교할 때 동일한 나이로 비교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험 리모델링을 할 때 동일한 나이로 가입할 수가 있을까요? 세월이 지났으면 그만큼 나이도 먹었다란 얘기입니다. 즉 동일한 나이로 보험을 가입할 수가 없고요. 당연히 나이가 증가된 그 나이를 기준으로 새로운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보험료를 결정하는 데는요, 매우 다양한 요소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장 큰 세 가지를 꼽자면은요, 첫 번째가 금리, 두 번째가 바로 손해율, 세 번째가 사업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금리, 손해율, 사업비 세 가지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즉 보험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손해율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손해율은요, 나이에 따라서 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나이가 통상 올라가면은요, 보험료는 당연히 상승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게 뭐냐면 상해는요, 일반적으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에 따른 손해율의 변동폭이 그렇게 비례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질병은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보험료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우리가 면역과 질병 발병 확률에 근거해서 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보험료가 얼마나 상승했는지 나이 증가분까지 같이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린 것처럼 상해 관련 담보는요, 되게 보험료가 떨어진 것은 나이가 더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담보가 그렇진 않지만요. 그런데 질병 관련 담보는요, 나이 증가분이 반영이 되니까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것을 이 표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 전체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면은요, 상해나 또는 사망 관련 담보가 일반적으로 차지하는 비중보다, 종신보험을 제외하고요, 질병 관련 담보들이 보험료를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해 관련 담보들의 보험료가 일부 떨어졌다라고 해도 우리가 10년이 지난 시점에 예시에서 들어드린 것처럼 보험을 재가입할 경우는요, 보험료가 떨어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10년이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을 리모델링할 때, 즉 과거의 보험을 부분 해지하거나 또는 해약해서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태우는데 보험료가 낮아진다. 이것은 사실 틀린 얘기고요.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큰 얘기고, 일부 해당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내용을 한마디로 좀 요약한다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께 주의할 점 하나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10년이 지나서 나이가 10살이나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매우 떨어진 담보가 있습니다. 이게 상해와 관련된 극한된 그러한 담보가 아니라 상해와 질병 모두 포함된 담보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떨어진 담보가 있는데 바로 사망 관련 담보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사망 관련 담보는요, 아시다시피
평균 수명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손해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보험료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손해율이 떨어졌으면 나이가 10살이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어떻습니까? 예,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보험은 정기보험에 대한 얘기입니다. 종신보험과는 별개인 것이기 때문에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일단 정기보험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이기 때문에 늦게 가입하면 보장기간이 짧다 보니까 보험료가 떨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갱신형 보험의 것도 같이 비교를 해 놓은 겁니다. 결국 사망 관련 담보는요, 손해율이 급격히 떨어져서 실제 나이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낮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죠. 그럼 정기보험 새로 갈아타는 게 좋으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자,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요, 미리 낸 보험료가 있을 것이고요, 새로 가입해서 줄어드는 보험료가 있을 텐데, 통상 미리 낸 보험료가 크기 때문에 이 또한 새로 가입하는 것은 소비자한테 불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정리하자면은요, 보험 리모델링은요, 분명히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느냐면요, 보험 리모델링은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재정적인 부담이라든가 또는 가족 구성원의 변화, 또 의학기술의 발달, 또는 뭐 직업 등 위험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 여기에 법 등이 뭐 개편돼서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보험 리모델링은 분명 필요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대부분의 보험 리모델링은 어떤 걸 원인으로 하냐면은 재정적인 부담을 그 이유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정적인 부담을 갖고 보험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새빨간 거짓말이죠. 보험료를 낮추고 보장을 좋게 한다라는 이러한 말들로 그분들의 어떤 그 아픈 곳을 되레 악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물론 보험료를 낮추고 보장을 확대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면요, 기존에 종신보험이 있어요. 종신보험 굉장히 비싸죠. 또 종신토록 사망을 보장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종신보험은 환급금이 내가 납입한 보험료를 넘어서는 시점에 생기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 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보험과는 완전 다른데, 종신보험을 해지하면 많은 보험료가 나오고 이 보험료로 보장성 담보들을 갖추게 되면은 여기서 보장은 풍부해지고 보험료는 줄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는 매우 극한적이죠.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 리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보험료를 낮추고 보장을 확대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냥 방송에서 이야기하고 포털이나 SNS에 이야기하는 이러한 좀 감언이설 같은 내용을 갖고 무조건 그 리모델링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기준을 갖고 접근을 하신다라면 혹시 모를 피해나 손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그러한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고자 이번 방송을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 설득당하지 마시고요, 납득하는 그러한 보험 소비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덕후 보타쿠였습니다. 고맙습니다.